당신이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한 아이를 본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평범한 하루, 평범한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미국의 한 농부, 마이크 윌리엄스. 그는 평생을 옥수수와 밀을 키우며 살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경제 위기가 덮쳐왔다. 농장 파산 위기. 그로 인한 아내와의 관계 위기. 삶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운명을 바꿀 단 하나의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순한 친절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반전, 그리고 엄청난 기적. 과연 작은 우산 하나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미국 아이오와주에 끝없이 펼쳐진 농지 한가운데 마이크 윌리엄스는 평생을 농부로 살아왔다. 새벽 공기를 들이마시며 낡은 트럭의 엔진을 켜는 것이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다. 트럭 문을 여는 삐걱거리는 소리, 땅을 딛는 묵직한 발걸음, 손에 쥐어진 일꾼들의 오래된 장갑. 그는 눈앞에 펼쳐진 옥수수밭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두와 밀 이삭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익숙한 풍경 속에서 점점 무언가가 무너져가고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 경제 위기의 그림자가 마이크의 농장을 잔인하게 덮쳤다. 그 시작은 예상조차 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산업을 초토화시켰고 농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미국 전역의 공급망이 붕괴되었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산물 가격은 폭락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대형마트와 식당들이 줄줄이 문을 닫자 농산물의 소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마이크는 창고를 가득 채운 곡물을 보며 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현실은 더욱 냉혹했다. 국제 무역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하던 길이 차단되었고 창고에는 팔지도 못하는 밀과 옥수수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다. 설상가상으로 농장 운영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비료와 농약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고 트랙터와 콤바인 같은 필수 농기계의 유지보수 비용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면서 새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커녕 기존 장비를 고치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마이크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정부에 긴급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복잡한 서류 절차에 발이 묶였고 승인조차 기약이 없었다. 이웃 농부들과 서로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지만 결국 각자 생존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사람을 잃는 일이었다. 몇 년 동안 함께 땀을 흘렸던 농장 일꾼들이 하나둘씩 떠났다.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짐을 싼 사람도 있었고 병을 얻어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이웃 농장들도 하나둘씩 쓰러져 갔고 마을의 작은 가게들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한 채 폐업했다. 어느 날 마이크는 창고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수천 달러어치의 농산물이 먼지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농장,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가족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그마저도 위태로웠다. 마이크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농산물 시장을 넓히려 했지만 외국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마케팅 비용, 유통 규제, 무역 장벽. 농장은 이미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 이상의 투자는 불가능했다. 은행 대출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냉혹했다. 집으로 돌아온 마이크는 가족들에게 대출 거절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그 순간 로라와의 대화는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졌다. 당신은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건데? 이젠 현실을 직시해야 해. 난 포기할 수 없어, 로라. 이 농장은 내 전부야. 침묵이 흘렀다. 로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등을 돌렸다. 마이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절망과 피로가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다. 바로 한국 서울 강서구에서 열리는 국제농업 세미나였다. 몇 주 전 그는 절망감에 휩싸인 채로 사무실에서 고장난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을 뚫으려 했던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었고 수출업자들은 하나같이 손을 내저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던 마이크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국제농업 관련 뉴스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서울국제농업박람회였다. 신흥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문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기사에는 한국이 최근 식량 안보와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군다나 이번 박람회에는 주요 한국 유통업체와 해외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되어 있었다. 마이크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와 연결되었고, 그는 자신이 미국 중서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라고 소개했다. 담당자는 행사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직접 한국을 방문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마이크는 며칠을 고민했다. 항공권과 숙박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아내 로라와의 관계도 여전히 냉랭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농장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는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출발 전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로라에게 말했다.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녀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로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마이크는 처음으로 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그는 예상보다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한 도시에 놀랐다. 도로에는 전기차와 깨끗한 공공자전거가 가득했고 대중교통은 정확히 운행되었다. 길을 헤매던 그에게 한국인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제안하며 친절을 베풀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한국이 단순히 발전한 도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국제농업 세미나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그는 큰 기대를 안고 입장했지만 빠르게 움직이는 투자자들과 바이어들은 이미 그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한 듯 보였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들은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 마이크가 어렵사리 한 투자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상대는 가벼운 미소를 짓고 형식적인 인사만 건넨 뒤 곧장 다른 참가자에게 관심을 돌렸다. 몇몇 중국인 바이어들은 자신들끼리 유창한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며 한국, 유럽 투자자들과 활발히 논의하는 모습이었다. 마이크는 손에 쥔 자료를 내밀며 다시 한번 자신의 농산물과 품질을 설명하려 했지만 한 중국인 바이어는 가볍게 손을 저으며 우린 이미 대규모 공급업체와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또 다른 중국인은 그를 힐끗 보더니 짧은 영어로 미국산 농산물? 지금은 시기상조야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리가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잠시 상황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협상과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동안 그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다. 한국, 중국, 유럽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지만 마이크는 그들 대화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자신만이 멈춰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언어 장벽, 인맥 부족, 그리고 자본력의 차이는 그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였다. 결국 그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세미나장을 나섰다. 세미나를 마친 후 마이크는 한숨을 내쉬며 정류장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이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는 작은 우산을 펼쳤다. 그때 정류장 한쪽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한 어린 소녀가 비를 맞은 채 떨고 있었다. 얇은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축 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가녀린 어깨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손가락은 꽁꽁 얼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마이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우산을 씌워주었다. 차가운 빗방울 대신 따뜻한 그늘이 내려앉자 소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망울이 마이크를 바라보았다. 놀람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다. 그러나 마이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손에 우산 손잡이를 쥐어주었다. 소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작게 미소를 지었다. 연약하지만 어딘가 따뜻한 미소였다.
마이크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그저 우산을 건넸을 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이 무언가 더 큰 의미를 찾은 것만 같았다. 그 순간 지나가던 경찰관이 우연히 그 모습을 보았다. 비를 맞으며 길을 걷던 그는 순간 멈춰 섰다. 외국인 남성이 자신의 우산을 어린 소녀에게 내어주는 장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직업적인 본능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경찰관이 올린 SNS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후 한 병원의 간호사가 이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화면 속 소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아이 우리 병원 환자인데? 간호사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달려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의사는 조용히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백혈병 치료를 받던 아이야. 치료비가 부족해서 몇 주 전에 병원을 그만둬야 했지. 병원의 의료진들은 소녀의 사연을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그녀의 사정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현재 치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댓글 하나가 도화선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소녀를 돕기 위해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해외에서도 기부가 이어졌고 결국 소녀의 치료비가 순식간에 모였다. 그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마이크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자 일부 사람들은 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을 이용해 자신의 농산물을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 처음에는 소수의 의심이었지만 인터넷과 언론은 작은 논란을 확대시키는 데 능했다. 몇몇 언론 매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마이크를 공격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농장을 홍보하기 위해 선행을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마이크는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렸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이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다. 변호인은 그의 진정성을 설명하며 단순한 우산 하나가 이렇게 커다란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여전히 그가 미디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는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단지 비를 맞고 있던 아이에게 우산을 건넸을 뿐이었다. 그것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의 분위기는 점점 마이크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해명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던 중 마이크의 변호사가 한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그것은 해외 여러 나라에서 온 수백 통의 편지와 이메일이었다. 마이크의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이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 우산을 받은 소녀의 가족이 보낸 편지도 있었다. 그날 마이크 씨가 아니었다면 제 딸은 비를 맞으며 끝없는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고 그저 따뜻한 마음 하나로 행동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친절을 이제 우리가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마지막 문장.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마이크 씨의 작은 행동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희망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으며 침묵에 빠졌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판결문을 내려놓았다. 마이크 윌리엄스, 무혐의. 마이크는 그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이크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언제나처럼 구름은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작은 친절이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 농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전 세계에서 그의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요청이 밀려들었고 소녀의 건강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그가 떠나기 전 황량하고 적막했던 농장은 이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오랜 시간 손을 대지 못했던 곡물 창고에는 새로운 주문을 준비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멈춰있던 농기계들은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반긴 것은 아내 로라였다. 마이크가 다가가자 로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에는 그동안의 걱정과 불안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로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다. 마이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오랫동안 닫혀있던 부엌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로라는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함께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다 우산 하나 덕분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딸 에밀리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마이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때론 작은 일이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지. 밖에서는 아이오와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마이크를 반겼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의 농장이 문을 닫게 될 거라 걱정했던 이웃들은 이제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나섰고 지역 신문에도 마이크의 이야기가 실렸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울에서 만난 소녀의 가족이 보낸 것이었다. 마이크 아저씨, 그날 비를 피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치료를 받고 있고 곧 학교에도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편지지만 마이크는 한동안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마당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수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정말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걸까? 그리고 그는 알았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진짜 기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인생을 바꾸는 일은 거대한 선택이나 엄청난 행운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진짜 기적은 아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었다. 한낱 우산 하나가 한 소녀의 삶을 바꾸었고 한 남자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이 차갑고 냉혹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마이크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작은 선행이 어디선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어떤 작은 친절을 베풀 것인가? 이번 이야기도 감동적으로 보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순간이나 특별한 기억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도 사랑은 계속되니까요.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